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앤 이슈입니다. 네, 뉴스앤 이슈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요. 네. 자,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새해 첫날은 좀 덕담을 해야 하는 게 이 정상인데 네. 오늘 첫 소식이 좀 우울한 소식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해고를 할 수 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നി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취업 규칙에 대한 내용이라고는 하지만은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해고를 할 수 있다. 해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네, 지난달 30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성과자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에 관련된 지침 및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기본 초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최근 노동계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해고에 대한 어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해고, 참 해고라는 말은 좀 입에 담기도 좀 불미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 해고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영상 해고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부도를 막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영상의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직원들을 이제 회사에서 자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보통 경영상의 해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징계 해고라고 있습니다. 회사에 아주 큰 누를 끼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뭐 근무 태만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횡령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직원들을 해고하는 거를 이제 징계 해고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당연히 해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고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경영상 해고, 정말 회사가 도산할 정도로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렵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심각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비리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건 당연할 텐데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는 쉬운 해고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통상해고 아니겠습니까? 네, 통상해고, 보통 뭐 쉬운 해고, 일반 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법적 네. 용어는 정확히 통상해고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통상해고에 대한 개념이 이 근로기준법상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이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는 게 상위법인 이 근로기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정당한 이유. 과연 정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준. 예, 지난달 30일 정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회 통념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을 하면은 해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통념상 이유라는 거는 업무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합한 절차를 걸쳐서 해고를 할 수 있다. 근데 단순히 이거는 정부의 판단이 아니고요. 기존의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 못하거나 실적으로 이제 올리지 못하면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러다가 그 해고가 말이죠. 조금 이렇게 좀 남용되거나. 그러게요. 네, 또 그 해고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주게 되면은 결국 회사에서는 쉬운 해고 아니면은 회사한테 좀 밉보인 직원들을 해고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바로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무작정 해고를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 협약이라든지 취업 규칙에 근거해서 해고의 절차를 밟게 되고 이 해고의 절차도 해고 대상인 직원들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적합한 업무 능력 향상을 시키든지 네. 아니면은 좀 부서를 바꿔서 네. A 부서에 있을 때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은 B 부서로 이동을 하면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부서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적합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는 최종 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보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요, 네. 굉장히 뭐 해고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궁금한 점을 지금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회사가 아무리 공정한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요, 이게 100%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겠느냐, 이 부분도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주겠다가 해도 이 교육을 받았다, 또 부서를 좀 이전시켰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다 나잖아요. 금방 나죠. 그렇죠. 위축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돼요. 네, 정부에서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할 때 뭐 네. 노사협이라든지 아니면 노조라든지 사측과 노측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 평가 기준과 과정을 수립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 그대로 권고고요. 이미 노동계, 노조는 이러한 취업 규칙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사가 얼마나 많이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취업규칙 변경안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 변경안과 또 새로운 기준을 또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취업규칙은 뭐냐면은 근로자들, 직원들의 어떤 인사라든지 채용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라든지 어떤 노조의 동의하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지침을 보면은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봐도 근로자들이나 직원들한테는 좀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아무리 좀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방식 자체가요, 좀 회사 측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 자체가 어찌됐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새해 첫날부터 그래요. 힘이 쭉 빠지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이 근무 연속 기간을 봤더니요, 채 6년이 안 된다 그럽니다. 네. 5.6년으로 거의 OECD 이 회원국 중에서 거의 꼴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상해고, 일반해고가 이렇게 쉽게 된다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한 가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게,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자료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 간담회 자료인데요. 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고 이런 기본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좀 더 나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번 지침의 기본 초안을 발표했고, 네.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다. 예, 전문가들 여러 가지 의견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근로자들, 직장인들 좀 기운나는 쪽으로 나중에 좀 지침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좀 희망을 걸어보고, 또 한 가지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좀 더 많이 좀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향으로 취업 규칙이 최종 수정이 됐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랍니다. 자, 뉴스NC 오늘은요, 저성과자 해고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 초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 후속 얘기가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